2025년 한국의 대선을 무서운 적중률로 예언하다. 2025년 6월, 한국의 시간이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면 한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2023년에 이미 지금의 한국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정치의 변화, 낯선 인물의 등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전환까지 모두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한국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진실의 반만 알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민족, 심지어 인류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이미 예견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중서부 출신의 예언가 엘리어트 브레슬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였던 그는 어느 날부터 환시를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과 고전을 넘나드는 통찰, 그리고 동양의 천문과 역학까지 두루 공부한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말을 남기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환의 나라다.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릴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그는 드디어 5가지 예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2025년 6월, 한국의 운명을 뒤흔들 선택의 시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이며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어갔고 인터뷰어가 그 말은 대선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문을 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지나갈지는 한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조기 대선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해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2025년 6월은 한국의 국운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 선택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문이 열린다고 했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조기 대선이나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의 본질이 미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예언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 말은 묘하게 현실과 겹쳐지며 한국이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인물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없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세상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물은 계몽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가르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 진실에 이른 자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위에 서게 될 자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뒤흔드는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계몽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어트는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 시민운동가를 떠올렸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모두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새로운 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넘어설 인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 그리고 이념을 초월한 인물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꿔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한 나라의 미래를 넘어 세계 경제 전체의 방향을 꿰뚫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어트는 단언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인류는 전혀 다른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화폐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른바 인류 화폐라는 이름으로 국가나 은행이 아닌 공동체와 개인의 신뢰에 기반한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적이지만 물리적이고 통제되지만 자유로운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기존의 화폐는 점차 사라지며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한 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기술력과 국민의 적응력,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두루 갖춘 나라로서 만약 2026년까지 준비를 마친다면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새로운 질서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 예언은 마치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존 자산인 부동산, 주식, 금, 달러 같은 자산들이 불안정해지고 이제는 신뢰와 공동체 속에서 부가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를 넘어서 사고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엘리어트는 말했습니다. 돈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삶의 틀 전체를 뒤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학습의 시대입니다.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는 자가 2030년 이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그의 말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 한국인들에게 직접 건네는 조용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모두가 염원하는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일 예언은 우리가 알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충돌도, 선언도, 조약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람들의 감각이 바뀌고 방송이 동시에 송출되고 경제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통일은 조용히 시작되었고 누구도 통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느리고 조용한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은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느린 흡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 북한 내부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 북한 내부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026년 말, 북한에서 일어난 조용한 권력 교체는 외부의 시선을 피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지배 체제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세력이 등장했고,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 과정을 내부로부터의 각성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국제사회의 간섭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고립에 대한 절박함이 서서히 체제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변화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흐름은 무력도, 돈도 아닌 정보와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해진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졌고, 그 질문들이 결국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불러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엘리어트가 이 새로운 리더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름을 원하지 않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었다. 2027년 갑작스럽게 남과 북의 방송국이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송출했습니다. 누구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뉴스를 받아들였고, 지역 간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의 물류망, 식량 교류, 노동 교환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닌 실제의 움직임이었고, 통합경제지대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DMZ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닌 통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이 장면을 철조망이 가르던 땅에서 신뢰의 줄기가 뻗어나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단순히 남북의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분열된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자 냉전의 마지막 고리가 해체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분열된 이념과 체제를 재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모델이 새로운 국제적 연결과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어트는 그 이유를 한국인 고유의 감정력에서 찾았습니다. 논리나 시스템이 아닌 감각과 공감으로 진실을 알아보는 민족, 위기의 순간마다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DNA,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직관적인 민족성. 이 모든 요소가 남북의 벽을 허물고 동시에 세계를 향해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성으로 설계되었지만 감성으로 살아간다. 한국은 바로 그 균형을 보여주는 나라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하나의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5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을 꺼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민족도 아닌 바로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 예언을 인류의 영적 전환점이라 불렀습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도시도 그대로 있고 기술도 여전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 즉 의식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중심의 시대를 지나 정신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다다른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며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이것을 의식의 진화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물결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늘 진보하면서도 동시에 돌아보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빠르게 달리지만 멈출 줄 아는 민족, 그 안에는 정신과 물질,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오랜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지금 전 세계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정신의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을 생산하고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마음을 연결하고 새로운 통찰을 전달하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더 많은 것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공감하는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의식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단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정표일 뿐, 그 길을 갈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조용히 열리는 문 앞에서 망설일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인가? 2025년,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5가지 예언은 위기와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과 선택의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예언이 공개된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오갔습니다. 특히 종교, 정치, 사회학, 미래학 등 각 분야의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을 단순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엘리어트가 언급한 영적 전환과 의식의 진화를 기술과 인간 본성의 충돌로 해석하며 포스트 AI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지목한 비정치적 계몽자의 등장을 실제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고, 이는 대중의 감정과 사회적 피로가 비정형 리더십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과 연결되었습니다. 종교계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이단성과 계시적 진실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더 많은 학자들은 그의 언어가 특정 종교 교리보다는 시대, 정신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철학적 기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특히 그의 메시지가 위기 속에서 공감과 감정력이라는 집단적 에너지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주목하며 그것이 집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브레슬린의 예언을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서 바라보되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시대 통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상징을 해석할 준비가 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양심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어떤 분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각색하였던 것입니다. 나름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들이었고,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가들이 했던 흔한 예언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그분의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각본을 각색하였지만, 아무래도 살짝 의심이 가서 정보를 찾아보니 정보가 없는 가짜더군요. 그럼 그렇지. 이제 곧 2달 후면 대선을 치르게 될 터인데 지금 갑자기 계몽자라고 나타나서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물론 아주 그럴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지라 혹여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처럼 콧방귀 뀌시는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리라 믿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